예, 요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요 독점하고 쌍방 독점인데 그 수요 독점부터 좀 보시면 408페이지 134번 노동을 유일한 가변 요소로 사용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있다. 생산함수가 두 개로 주어져 있는데요. 노동이 30보다 적은 경우에 3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생산함수에다 매출을 곱해 30L 마이너스 2분의 1 L의 제곱 그다음 450 이 기업의 생산하는 상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판매되며 상품 시장은 경쟁입니다. 밑줄 시장 가격은 2로 주어져 있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자다. 이 수요 독점자, 요소 시장은 수요 독점이고 경쟁 시장이고 상품 시장 경쟁이고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WL equal L 45도 반직선으로. 이 기업의 고용량과 임금을 구해라. 최적화식을 한번 세워봐요. 옆에다가 최적화식. 맥시마이즈 파이. 맥시마이즈 파이는 P 곱하기 Q 마이너스 WL 이렇게 되겠죠. Q가 FL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P 곱하기 Q 이건 MPL. P 곱하기 MPL은 뭐예요? VMPL 혹은 MRPL이죠. VMPL, MRPL. 그리고 WL은 이거 미분하면 뭐죠? W죠. 그 W는 뭐야? MFCL이죠. 요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균형 고용량 뭐 이런 것들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프만 잠깐 보시면 WL 평면에 MRPL이죠. 노동 수요곡선이 레이버 디맨드가 MR 곱하기 MPL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총 수입의 증가. 그 다음에 노동 공곡선이 지금 4L로 이렇게 뭐 W equal L 이렇게 45도 반직선으로 그려져 있네. 이게 노동 공곡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이윤 극대화는 생산부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과 사실은 다르지 않는데 MRPL equal MFCL이죠. 항상 그렇죠. 항상 수요 독점 상태에서 요 MRPL은 뭐야? 마지널 레버뉴 오브 프로덕트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예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마지널 총 수입의 증가분이죠. 노동 한 단위 추가 수입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게 MRPL이고 얘는 뭐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게 MFCL이죠. 예, TC라고 쓸 수도 있고 TFCL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TFCL 이게 같은 상태. 그러면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총 수입의 증가분하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의 총 비용의 증가분이 같을 때 최적의 이윤 극대화 달성되는데 요게 요렇다면요. 요렇다면 노동 투입량을 당연히 늘려야 될 것이고 요렇다면 노동 투입량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그래서 같을 때가 최적이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원래 TR이라는 것은 노동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TR은 판매량의 함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로 연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데 DQ분의 DTR 없는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DQ를 만들어주고 분모에는 D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예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할 거냐? 그 산출량 증가가 판매 수입을 얼마나 끌어올릴 거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TC가 산출량의 함수지 노동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량으로 미분을 하고 그 산출량은 어디로부터 온다? 노동 투입을 통해서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면 이게 뭐죠? MR이고요. 요건 뭐죠? MC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건 MPL이죠. 마찬가지죠. 따라서 요 MPL 이건 뭐 소구가 될 것이고 생산물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나 요소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것은 요소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이게 생산물 시장의 MR 이퀄 MC 조건하고 다시 사실은 똑같은 거다. 요 노동 공급 곡선이 지금 우상향하고 노동 시장이 지금 수요 독점 상태에 있다면 수요 독점자는 요소를 독점적으로 수요하기 때문에 시장 공급 자체가 자신의 공급이다. 그러면 절편값은 똑같고 기울기 2배인 뭐가 도출돼요? MFCL이 도출된다. MFCL. 요게 기울기 2배니까요. W 이퀄 뭐가 되겠어? EL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MRPL과 MFC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노동 고용이 정해질 것이고 임금은 어디서 정해요? 임금은 요게 지금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게 노동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입니다.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이야. 그러면 내가 수요자가 독점자니까 상대방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최소한의 임금만. 그래서 이 최적의 노동 고용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최적의 노동 고용 수준에서 얼마만큼?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만큼 임금이 지급된다. 자, 그렇다면 이 임금이 이만큼 지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동 여기 L스타 수준의 최적 고용 수준에서 노동 한 단위가 뭐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요 MRPL은 뭐라고? 노동 한 단위가 총 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이 높이인데 임금은 이것밖에 안 주니까 요만큼 단위당 요것만큼 착취를 하고 있고 전체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수요 독점자가 공급자로부터 착취를 하고 있어서 이걸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그러고 수요 독점적 착취. 원래 경쟁시장이라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 이 점이 균형일 텐데 경쟁시장보다 더 적게 노동이 공급이 되고 있죠. 컴피티션, 경쟁시장보다. 그래서 이 과소 고용을 통해서 시장에 사중손실이라는 게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 사중손실이라는 게 생겨 있고 문제는 뭐 그런 걸 묻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최적 고용량 물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요 MFCL 얘하고 MRPL은 뭐죠? MRPL이 지금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생산함수가 FL 어떻게 주어져 있어? 30L-2분의 1 L의 제곱 30L-2분의 1 L의 제곱 주어져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FL이 얼마로? 45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는 L이 30 이상일 때, 30보다 클 때, 얘는 L이 30보다 더 작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이 두 개 다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개 다 중에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시마이즈 파이를 한번 해보면, 이 파이를 해보면, 파이는 P 곱하기 Q, 요게 P 곱하기 FL이죠. 그러니까, FL, 마이너스 WL. 요게 최적화식이고 요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노동 고용량을 구한다는 것은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조건에서 DL분의 D 파이가 제로로 보낸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 요 위에 거를 넣었을 때는요 위에 거를 넣었을 때는 P가 지금 2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2를 넣어버리면 P가 2예요. 2를 넣어버리면 요 2에다가 요 30L 마이너스 2분의 1 L의 제곱 그리고 WL 뭐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뭐 L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가 60L 60 마이너스 L을 미분해 버리니까 60 마이너스
얼마가 돼? 이거 넘어오니까 L에 60-L 이렇게 되네. 2L 60-2L 앞에가 괄호 안에 또 하나 더 있으니까 60-2L 이렇게 되네. 그리고 equal W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얘는 1번이고요. 얘가 2번. 2번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2번을 넣어보면 first order condition이 dL분의 d 파이 equal 0. 요게 2번을 넣으면 p 곱하기 2 곱하기 450이니까 900이죠. 여기가 지금 아니 900 원래 FL이 900이고 요게 지금 한 단계 더 써야 되겠네. 복잡하네. 요게 지금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아이 귀찮아. 여기가 지금 요걸 쓴 게 지금 이겁니다. 여기 또 지금 똑같이 한번 쓰면 여기가 지금 900-WL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원래 WL 이렇게 요거를 미분하면 여기 L로 미분하면 W만 남고 W 이퀄 뭐가 돼? 제로가 돼버려. 제로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맞나? L이 30 이상이라는 거에 이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기각이 된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준 거야 이거. 요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60-2L이라는 것이 뭐고? MRPL이고 MRPL equal W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게 60-2L이라는 거예요. 노동 수요 곡선 60-2L.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사인 거를 정리를 하면 MRPL과 MFC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RPL은 60-2L이고 MFCL은 여기가 2L이니까 4L은 60. 그래서 L 최적의 고용량 수준은 15가 되겠죠. 그쵸?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45도니까요. 여기 더블 스타 넘어가 되겠어. 45가 되고. 15가 되고. 임금 수준도 15가 되고. 만약 수요 독점률 착취를 물었어. 착취는 얼마가 되게 돼? 이게 15인데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높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30이 되죠. 이게 30. 여기 W가 30이 되고. 여기는 15고 지금 이러니까. 단위당 얼마? 단위당 15만큼의 착취를 당하고 있고 전체가 15만큼이니까 15 곱하기 15, 225만큼 전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요 독점 착취는 전체 225만큼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요 독점 착취도 물었고 세 번째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것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최저임금제를 어디다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를 경쟁시장의 균형 상태의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60-2L하고 여기 equal L 놓으면은 3L equal 얼마? 60이니까 20, 여기 20이 되겠죠. 여기 20. 여기 20이 되는데 그래서 임금이 20에 최저임금을 시행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노동 공급 곡선은 요 스케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지 이제.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공급하고자 하냐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건데 이만큼 임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해 버리면 그 아래쪽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고 요게 이제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이 되고 요렇게 수직의 점선을 끌어올려서 이 구간이 유효한 요 수평의 구간에서는 요 노동 공급 곡선과 똑같은 MFCL. 그렇죠? 이 임금 수준만큼 노동 한 단위 고용할 때는 20만큼의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MFCL이 수평의 구간에서는 여기 수평이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만 MFCL을 쓰로. 그래서 이런 점을 보통 F 이렇게 써서 20, EF, MFCL 이게 새로운 MFCL 곡선이고
MRPL은 이거니까 요런 점에서 균형 고용량이 정해져서 15에서 20으로 경쟁 상태의 고용량으로 고용량을 늘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어디서 W의 임금이 20인 요 컴피티션 경쟁 수준의 임금에다가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면 고용 규모를 가장 효율적인 고용 규모로 20으로 늘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완전 경쟁 상태예요. 완전 경쟁 상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임금 수준도 이제 20의 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 20만큼의 노동 고용 수준에서 받고 있는 이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노동 한 단위가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판매 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받고 있으니까 수요 독점적 착취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부 제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됩니다. 착취가 완전히 제거된다. 착취가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용도 늘릴 수 있고 이 임금 수준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분배 공평성 측면에도 부합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합하고, 이게 착취가 제거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보통은 이제 소득 분배 쪽에서는 노동자가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분배 공평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둘 다 만족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좀 넘어가고, 그 다음 뭐 이중근 선생님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그 뒤에 넘어가서 414페이지에 136페이지 6번 좀 보면 136번 같은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바로 보겠습니다. 그 한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갖고 있다. 생산함수가 2분의 L이고 이 기업은 그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다 밑줄. 그 다음에 가격이 32로 주어져 있고,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다 밑줄. 그래서 수요독점자고 거기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4L이다. 수요독점 기업의 한계 지출함수를 구해라. 이 한계 지출함수가 뭐예요? 한계 요소 비용 곡선입니다. MFCL 같은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 한 단위 추가로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이 기업의 입장에서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지출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독점 기업의 최적 노동 수요를 구하고 이때 얼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해봐라. 자중손실의 규모를 설명해라. 방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확인만 좀 해보면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FL equal 2분의 L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기초로 기초로. 두 번째, P가 주어져 있는데 P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32로 주어져 있고, 먼저 레이버 디맨드는 뭐라고요? W equal 요 MRPL. 요게 레이버 디맨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쟁 시장이니까 MR과 뭐가 같아? P가 같아서 P 곱하기 MPL가 같고, P 곱하기 MPL. 여기서 MPL 바로 구하면 MPL은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L이죠. 2분의 1 L. 그래서 2분의 L이니까 2분의 1이라고요. MPL은 2분의 1이고, 그래서 P가 30이니까 MRPL이 우하향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뭐 이게 직선으로 나와버리네.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고, 레이버 서플라이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W equal 뭐 4L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MFCL은 뭐야? MFCL은 TFCL을 뭘로? 노동으로 미분한 거다 이것이에요. TFCL이 뭔데? TFCL이 뭔데? 요게 이제 노동 한 단위 추가 고용에 따른 총 수입의, 총 비용의 증가분 이건데, TFCL을 요게 지금 TCL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의미예요. TCL 이렇게 쓰기도 하고 TFCL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FCL 이렇게 쓰는 것도 MEL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건 다 같은 건데,
지금 요게 W 노동공급곡선이 4L이잖아요. 그래서 TCL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TCL은 4L에다가 W 곱하기 L이지. 그러면 4L의 제곱이 뭐죠? TFCL이야. MFCL은 미분하면 된다고. 뭘로 미분해? L로 미분해. 요 미분하면 8L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MRPL 얘하고 MFCL이 얘하고 맞아떨어진 상태가 최적이라고 했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절편값이 없는 W = 4L이 노동 공급 곡선이고, 4L이 항상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나옵니다. MFCL은 우상에 가면 요 MFCL 혹은 MEL, 문제에서 MEL 그랬고, MEL은 2배, 기울기 2배, 8L. 그리고 지금 노동 수요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네요. 16. W = 16에서 여기 MRPL이네요. 물론 경쟁시장이니까 VMPL 같은 것이고, 생산물은 경쟁이다. MRPL과 ME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노동 고용이 정해질 거고, 그리고 공급곡선의 높이에서 최적의 임금 수준도 정해지고, 수요 독점적 착취는 요것과 요거의 차이일 것이고, 사중 손실은 경쟁시장 균형점이 2점이니까 경쟁시장의 이퀄리브리엄 2점에서 예컨대 수요 독점 착취를 수요 독점 상태의 균형을 M이라고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 4L하고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16이니까요. W = 16이니까 이게 L은 뭐야? 4가 되겠네. 이게 경쟁시장의 고용량이고, 얘는 뭐예요? 얼마가 되겠어? 8이니까 2가 되죠. 2가 되고, 여기는 40, 여기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8이 되고. 그래서 균형 임금은 8이고, 균형 고용량은 2고, 경쟁시장에서는 4인데, 4에서 2로 줄어드니까 사중 손실의 크기는 밑변 8,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8이죠. 사중 손실은 8이고. 요게 뭐야, 이건? 수적점 착취. 수적점 착취는 8 곱하기 2, 16이네. 16. 아주 정말 이런 간단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런 일단 수요 독점을 정리를 하고, 그 뒤에 2015년 입법고시 쌍방 독점 문제를 좀 보시면 137번 문제.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밑줄. 우리가 계속 봐온 거야. 이미 여러 번 기출도 됐고, 노동시장은 수요 독점이에요. 자, 먼저 수요 독점 상태에서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시키는 균형 고용량 임금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5점. 두 번째, 노동시장에서 공급 독점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 밑줄. 공급 독점을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이 경제지대 극대화 추구한다면, 노동조합은 뭘 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제지대, 보통 이윤이라고 하는 이 경제지대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고, 고용량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노동조합이 선택하는 임금과 고용량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세 번째,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과 공급 독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쌍방 독점의 밑줄. 쌍방 독점. 고용량과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봐라. 쌍방 독점의 경우에 노동조합이 임금과 고용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구간이 있냐? 여러분이 평면을 하나 그려보세요. 평면 그려봐.
우하향하는 MRPL 곡선 그리고 우하향하는 MRPL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하나 그리고 이 노동 공급을 자신의 뭘로 인식한다고? 공급 곡선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독점자니까.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있는 MFCL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MFCL 고용량 MRPL 그 옆에다 쓰세요. 그 옆에다가 MRPL equal MFCL MRPL equal MFCL 이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고 이윤 극대화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표시하면 맞아떨어지는 점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서 최저 고용량 정하고 공급곡선에다 뭐라고 써놔야 된다고?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 그래서 균형 임금 정하고 수요 독점자 착취도 발생하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한번 그려보는 게 첫 번째 이거 문제예요. 5점. 자, 두 번째 거기 그 MRPL에다가 VMPL 이렇게 써놔요. MRPL equal VMPL 생산물 시장의 경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독점자인데요. 공급 독점자 노동 수요 곡선 하나 그리고 노동 수요 곡선 우하향한 노동 수요 곡선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독점자가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을 도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노동시장에서 공급 독점자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이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 독점자지만 여기 노동시장에서 공급 독점자는 뭐예요? 자신의 생산 요소를 상품처럼 인식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MR 곡선이 있습니다. MR 곡선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곡선이 있어. 수요는 항상 뭐예요? 시장 수요는 AR이죠. AR 평균 수입이잖아. 우상향하는 뭐가 있겠어요? 공급 곡선이 있지. MC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MC 그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MR equal MC지. MR equal MC. 고용량 찾아봐요. 고용량 찾아봐. 그리고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자가 생산물의 독점자가 가격은 어디서 정했어? 수요 곡선 높이에서 정했잖아요. 왜?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사를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급 독점자는 독점력을 갖고 있으니까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사를 다 받는다. 그래서 수요곡선 높이에 쭉 끌어올려서 거기다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게 공급 독점자의 그래프죠. 자, 쌍방 독점의 그래프를 그리면 WL 평면에 요 우하향하는 레이버 디맨드가 있고 요걸로부터 이런 형태로 MR 커브라는 것을 도출했고 MRL 여기는 당연히 APL이고 APL ARL AR 한계 수입 이건 평균 수입 한계 수입 평균 수입 MC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MC 곡선 수요 독점자는 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뭐가 있을 거고 이렇게 만나지 좀 비껴야 됩니다. 만나지 않게 요게 MFCL 요게 레이버 서플라이 먼저 수요 독점자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였어요? MRPL과 MFCL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최적의 노동 고용량을 정했고 임금 수준은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에서 임금을 정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요 독점자니까
하참자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demand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수요자. demand, demand 이렇게. 어디에요? 얘죠. 요게 L 스탄데 demand요. 요 수요 독점자의 최적 고용량 수준이고, 임금은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이라 해서 최소 수치 의사, 그래서 그것만 지급하고자 한다. 공급 곡선의 높이까지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얘죠. 요게 W 스타인데요. 누구의 입장에서? 요 수요 독점자의 입장에서요. 공급 독점자는 뭐하고 뭐가? 요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L 스타인데 서플라이 공급자의 고용 수준이 될 것이고, 임금을 어디서 준다고? 이게 최대 지불 의사. 요 최대 지불 의사. 얘가 지불하고자 하는 걸 전부 다 받는다. 이렇게 W 스타고 서플라이다. 서플라이. 그래서 수요 독점자하고 공급 독점자가 각각 정하려는 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고, 얘는 정하려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딘가가 협상력에 따라서 물론 공급 독점자는요, 요 공급 독점자 얘는 MR, MC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RL, MCL입니다. MRL, MCL 이렇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LS 스타 이렇게 하고 WS 스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최소 수치 의사 어디 저기 공급 곡선의 높이에서 결정되고, 이거는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정해진다. 어디서 판단했을 때, 최적의 고용량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요 수요 곡선의 높이, 공급 곡선의 높이, 여기는 수요 곡선의 높이. 최적 고용량 어떻게 정하고, 이 조건하에 정하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문제. 쌍방 독점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조에다 동그라미, 노조가 임금과 고용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구간이 있냐. 그 위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 위에까지는 독점력을 누가 갖고 있다가? 수요 독점자가 갖고 있다가, 이 독점력이 이제 공급 독점자 노조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노조는 얼마의 고용을 통해서 얼마를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얼마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경쟁시장이면 달성될 균형 수준이고, 수익 함선을 쭉 하나 끌어내려서 요게 지금 LC야. 컴피티션 경쟁시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이 요 수요 독점자가 이만큼만 노동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이제 협상력이 누구에게 넘어오면? 공급 독점자라고 노조에게 넘어오면, 나는 최대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용을 늘리고자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리고자 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수요 독점자가 처음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가 노조가 협상력을 갖게 돼서 이제 공급 독점자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온 거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요거 점입니다.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임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협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협상력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있어도 여기서 받고요. 여기 있어도 여기서 받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받아. 이 구간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임금 수준에서 이만큼의 임금 사이를 받을 수가 있어. 얼마의 고용을 늘리면서 요만큼의 고용을 늘리면서 요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제를 그렇게 깔았어요. 수요 독점자가 처음에 이 낮은 고용과 이 낮은 임금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가 이게 노조로 넘어왔어. 그러면 공급 독점자가 얼마나 고용을 늘 수 있고 얼마나 임금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자신은 여기서 받아요. 자기가 독점력을 갖고 있으니까 수요 곡선을 높여서 임금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고용이 변할 때 임금은 이렇게 변할 거다. 곡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한번 써놔요. AFCL과 MFCL의 관계. AFCL 이것과 MFCL의 관계. AFCL은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AFCL과 MFCL의 관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계속 똑같은 평균과 한계의 관계예요. 요 AFCL 이것과 MFCL의 관계든 요 AC와 MC의 관계든 APL과 MPL의 관계든 전부 다 평균과 한계의 관계인데 요 관계가 우리가 지금 MFCL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요 독점에서 이게 MFCL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요 AFCL이 AFCL 요 평균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변화가 없냐 뭐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이 과정에서 이 평균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우상향한다면 노동공급센터는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요게 우상향한다면 MFC는 여기 절편값과 기울기 2배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게 우상향하면 여기는 반드시 위에 있다라는 걸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AFCL은 TFCL을 노동으로 나눈 거야. 그쵸? 그러면 요 TFCL도 노동의 함수고 이 L분의 곱해진 게 L분의 1입니다. 곱해진 것도 노동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 DL분의 DTFCL 그리고 뭘 곱했어? L분의 1을 곱했어.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해줬어.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가 L의 마이너스 1승, L분의 1이 L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고 L의 2승이 되지. L의 2승. 그러면서 여기는 TFCL이 되지. 뭘로 묶었을 때? L분의 1로 묶었을 때. 요 괄호 안의 값이 이제 요건 뭐죠? MFCL이지. 여기 뒤에 건 뭐예요? L분의 1이 하나 튀어나와 버렸으니까 L분의 TFCL이니까 노동 한 단위당 AFCL. 자, 노동 투입량을 늘렸는데 AFCL 평균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요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입니다. 이건 마지널 팩터 코스트고 이런 상태인데 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얘도 올라간다면 이게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향한다면 언제만 우상향하나요? 수요 독점 상태에서만. 경쟁이 어때? 수평이잖아. 경쟁이 수평이에요. AFCL이 수요 독점 상태에서 우상향한다면 이게 이렇게 커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MFCL이 항상 AFCL보다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 한번 봤었어. 그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굳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미분해서 쓰는 사람 없겠죠? 그냥 요것만 보면, 이거 L분의 TFCL이니까 L분의 1로 나중에 묶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한계가 앞에 있고 평균이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뒤에 요소 시장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한 문제만 좀 보고 그 430페이지 이런 거는 여러분 안 보겠습니다. 문제만 잠깐 볼까요? 430페이지 그 일행에서 2007년도 나온 거 그 개별 노동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후반골절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득층의 노동 공급곡선의 우하향하는 부분 밑줄 우하향 소득 효과가 대체보다 큰 경우죠. 임금 상승한 경우. 거기 2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게 효용 극대화 모형이라는 걸 다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 효용 극대화 모형의 한계 그거 받으시고 그거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만 넘어와서 427페이지. 427페이지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이 있고 노동과 자본 노동이 열등 요소로 할 때 밑줄 열등 투입 요소가 뭐예요? 정상 투입 요소는 산출량이 증가할 때 해당 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면 정상 투입 요소고 산출량이 증가하는데 해당 요소 투입량이 줄어버리면 열등 투입 요소죠. 그러니까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고 하면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 네. 말로 떠들 필요 없이 몇 군데 확인하고 일단 거기 뒤에 넘어가 보시면 분서의 기초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고 재화에는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습니다. 열등재 가운데 이제 기편재가 있죠. 열등재는 정상재 열등재는 소득 효과에 관한 것이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냐인데 기편재는 그런 의미예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소득 탄력도 0보다 작은 재와 열등재인가? 가운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정상 투입 요소와 열등 투입 요소라는 게 재화에는 있는데 요소에는 거기 밑줄 보세요. 열등 투입 요소에 기펜재와 같은 성격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소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하지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소 가격 변화 효과는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가 있다. 밑줄 산출량 효과에다 별표. 산출량 효과라는 것은 요소 가격이 변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변하고 그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변하면 요소 수요가 변하는데 그게 이제 산출량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거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이 열등 투입 요소의 경우에 좀 특이한 형태인데 뭐 영해 정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요소 대체 효과를 두 번째 산출량 효과를 요소 대체 효과는 WL 평면에 레이버 디맨 이게 이렇게 뭐가 있고요. WL 평면이 아니라 LK 평면에 이런 형태로 등량선이라는 게 있고 산출량이 Q제로 임금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R분의 W가 임금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자. 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Q제로만큼 생산을 할 때 노동은 얼마만큼 투입했고 이만큼 자본은 이만큼 투입했던 이런 L제로만큼 노동과 K제로만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Q제로만큼 생산하는 상태다. 여기를 연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집약도죠. L분의 K 집약도. 이 R분의 W가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면 요 A점에서 이런 B점으로 가면서 요 R분의 W가 어떻게 됐을 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노동 투입량은 더 많이 늘고 자본 투입량이 주는 이런 형태로 L1으로 K1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소 대체 효과는 임금이 떨어지면 더 어떤 거요? 저렴해진 거 더 많이 쓰고 비싼 거는 적게 써서
요게 결과적으로 L분의 K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게 요렇게 되고, 얘는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L분의 K가 떨어진다. R분의 W, L분의 K의 관계가 어때? 요게 어떻게 해요? 정의 비례 관계 있다. 정의 비례 관계 있다. 두 번째, 산출량 효과라는 것은 똑같이 요소 가격이 예컨대 떨어졌을 때요. W 요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업은 이제 노동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 자본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는 기업의 생산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르고, 요소를 더 많이 고용하는지,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게 중요한데,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의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라 했을 때는요, 정상 투입 요소라는 것은 산출량을 늘릴 때 해당 투입 요소 투입량을 늘릴 때 이 말이에요. 해당 요소 투입량을. 이 정상 투입 요소라고 한다면 기업의 한계 비용은 하락한다는 게 영해정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투입 요소라면 요 임금이 떨어지면 한계 비용은 떨어진다. 여기 영해정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PQ 평면의 시장의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P스타의 경쟁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MC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이런 MC라고 했을 때, MC 제로. 최초의 P 이퀄 MC 조건하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Q0였다. 요게 지금 이거였단 말이에요. Q0.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이거였다. 그런데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얘는 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요소 대체 효과만 찾은 것이고, 산출량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임금이 떨어지면 한계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균형 가격 수준에서 P 이퀄 MC 조건하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은 Q0가 아니라 이제 Q1이다. 이렇게 산출량이 는다는 거예요. 산출량이 늘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KL 평면에 처음에 이런 형태의 Q0의 등량선이었는데요. R분의 W가 이렇게 높은 상태였다가 이렇게 낮아지면, 여기에 R분의 W1 이렇게 낮아지면 여기 요소 대체 효과가 방금 본 대로 나타나고, 여기 보세요. 이 점에서 0점에서 이런 점으로 지금 갔고, 노동은 많이 투입되고 자본은 적게 투입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요소 대체 효과고, 산출량 효과도 나타난다. 잘 들으세요. 산출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반드시 요소 대체 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소 대체 효과가 임금이 떨어져서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을 적게 쓰는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산출량 효과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은 요 R분의 W가 바깥으로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밀어내고, 요게 지금 똑같은 R분의 W1이에요. 요 원인데, 어디에서 등량선하고 만나야 된다고? 얘보다 반드시 우측에서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우측에서 만나서 요게 늘도록, 요렇게. 요게 뭐고요? 요소 대체 효과. 요건 뭐예요? 산출량 효과. 이렇게 해서 임금이 떨어지면 반드시 노동 고용량이 늘도록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뭐 이거 이해할 수 있어. 뭐 쉽게. 임금도 떨어졌으니까 뭐 비용 떨어지니까 더 노동 많이 써가지고 생산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의 경우를 보면 이거는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산출 요구한대요. 똑같이 임금이 떨어진다. 그런데 L이 열등 투입 요소다. 이 열등 투입 요소라는 것은 개념상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줄어버리는, 얘가 느는 과정에서 얘는 줄어버리는 이런 거를 정의상 열등 투입 요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영의 정리가 임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할 텐데 요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MC의 영향을 받는데요. 한계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 버린다.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면 한계 비용이 오히려 노동을 저렴하게 쓸 것 같은데 비용이 더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 Q는 줄어버립니다. 요걸 이제 평면을 간단하게 저 그랬던 평면을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저기 PQ 평면에 시장의 균형 가격은 P스타로 주어져 있고 MC가 원래 이 수준이었는데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Q0고 MC가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MC가 MC0가 MC1으로 가버리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Q0에서 Q1으로 줄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출량 효과는 제가 정상 투입 요소일 때는 우측으로 산출량이 늘었는데 이게 좌측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LK 평면에 등량선을 바깥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고요. Q0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야? 이렇게 가파른 형태의 임금선, 요 상대 임금선. 이제 완만한 형태의 임금선으로 갈 때 이렇게 R분의 W를 이런 점에 우리가 표시를 하면 여기 R분의 W 처음에 제로 상태에서 R분의 W1으로 이렇게 상대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점에서 고용이 어디로? 이렇게 고용이 는다는 게 지금 계속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상대 임금이 지금에서 임금이 요 R분의 W 요게 떨어지면 저렴한 노동을 더 많이 쓰고 비싼 걸 적게 쓰는 이런 형태로 지금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요런 R분의 W1 상대 가격이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면 산출량이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0점은 1점 반드시 어디에 점이 찍혀야 된다고? 반드시 어디에?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항상 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된다.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 점이 찍혀야 된대요. 요렇게 가야 된다. 요렇게. 이 점이. 그래서 여기가 요소 대체 효과, 여기가 산출량 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졌는데 노동 고용은 당연히 늘어서 이렇게 임금과 노동 고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지 우상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게 없다고. 이게 이제 이 주장이야. 계속해서. 임금 떨어지면 반드시 노동 고용은 늘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오는 게 없어. 우리가 기펜제처럼 반대로 오는 게 없어. 요소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임금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한계 비용이 느냐? 임금 떨어지면 저렴하게 노동을 고용해서 비용이 줄을 것 같은데 비용이 늘어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사는 이거야, 지금. 노동 투입량을 늘렸을 때, 거기 보세요. 그냥.
노동 투입량 이게 아니라 임금부터 그 영해정리라고 나와 있는 428페이지에 429페이지에 오른쪽에 영해정리. 우리는 지금 임금을 떨어뜨렸을 때 한계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다 여기다 박스를. 제일 첫 번째. 그리고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Q로 미분한 건가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가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바로 이퀄 나온 거. 라운드 Q분의 라운드 C 이렇게 돼 있죠?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Q로 미분한 거야. 그 다음에 한번 조작을 거쳐서 거기 라운드 W분의 라운드 Q에다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다가 네 번째 항목 갔더니 그 자리를 바꿨네요. 라운드 W분의 Q였는데 라운드 Q분의 라운드 W로 바꿨네. 그러니까 편미분할 때, 여러분, 편미분할 때, 변수값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는 값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야. 먼저 Q로 미분하고, 나중에 W로 미분하든지, 아니면, 먼저 W로 미분하고, 나중에 Q로 미분하든지, 이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해정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임금이 저기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한계 비용이니까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여기서 미분했고 여기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뭘로 미분한 거니까 요 총 비용을 뭘로 Q로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요 노동, 자본, 뭐 Q 이런 것들이 있죠. 항상 비용 함수는 그렇게 표시되어야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비용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겠습니다. Q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W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게 영해정리라고. 여기가 이제 라운드 요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라운드 W, 라운드 C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Q고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것은 이제 이거예요. 요 비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C는 비용은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비용은 우리가 조건부 요소 수요, 극대화된 노동과 자본의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건부 요소 수요를 L스타 케이스할 때 집어넣어야 되지. 그게 그 극대화된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미분하면? 요 W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요거 미분값은 제로고 요거 W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L스타만 남지. 그래서 요렇게 라운드 Q분의 라운드 L스타 요렇게만 남는다 이것이. 자, 이제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이 경우의 수가 여기서 하나는 노동이 L이 정상 투입 요소의 경우, 또 하나 할이 L이 열등 투입 요소의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여기 첫 번째 항목 W 요 라운드 MC 얘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라운드 Q분의 라운드 L 스타 이렇게 나왔어. 얘가 정상 투입 요소라면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늘 거예요. 이게 0보다 크지? 정상 투입 요소라면. L이 정상 투입 요소라면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뭐가 늘어? 요 L스타가. 그러면 이게 지금 변화 방향이 플러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처음에 출발이 뭐였어요? 임금을 낮추면 한계병 어때야 돼? 낮아져야 되지.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정상 투입 요소는 임금을 낮추면 한계 비용도 낮아진다는 게 증명이 됐죠, 지금. 두 번째는 만약 열등 투입 요소라면 요게 요렇게 되는 거야. 산출량을 늘렸을 때 해당 요소 투입량이 어때? 줄어버려. 얘를 늘렸을 때 얘를 줄여야 돼. 이게 열등 투입 요소의 정의예요. 그러면 그 결과 요게 첫 번째 항목에 라운드 W분의
라운드 MC.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 임금을 낮추면 한계 비용은 반대 방향으로 보여야 되니까 눌러야지. 그러니까 이게 열등 투입 요소의 경우에 한계 비용이 임금이 낮아졌을 때 더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증명을 통해서 산출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표시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응?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EITC 근로소득 보전세제 그거 한번 봐두세요. 142번 문제 433페이지. 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니까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 구간을 나누어서 점증 구간, 고원 구간, 점감 구간 이런 구간을 나눠서 근로소득의 늘매에 따라서 얼마나 세금을 걷느냐,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나중에 얼마나 세금을 또 걷게 되냐, 이 구간들에 따라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 구간별, 소득 구간별 노동 공급이 어떻게 달라지냐,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걸 가지고 한번 봐두시고, 나머지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균형으로 갈게요. 일반 균형에 어떤 문제부터 볼 거냐면, 453페이지 계약곡선 구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 균형에서 제일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건데, 453페이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효용함수를 좀 보세요. A, B의 효용함수가 주어지는데, 효용함수 다 밑줄을 그으세요. X, A, Y, A. A의 효용함수 플러스 O. 이거는 뭐 지금, 단저 변환해도 똑같은 XA, YA하고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XB, YB 0.5승. 그래서 B의 효용함수도.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주고 계약곡선 도출 문제예요. 두 번째 3번 설문을 이제 여기다 좀 추가를 해놨는데요. 3번 AB 효용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다? 미니멈 XA, YA. 미니멈 XB, YB. 얘는 레온TF형 효용함수인데, 얘로부터 지금 X제의 모든 보존량을 A가 차지하고 Y제의 모든 보존량을 B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 왈라스 균형의 존재 여부. 계약곡선 찾으라 하는 게 아니고 왈라스 균형을 찾아라. 왈라스 균형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 물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좀 보시면, 첫 번째 그 위에 항목 다시 한번 보시면, 각 소비자는 다음 같은 초기 보존점을 갖고 있다. 8,4 소비자 A는 A제는 8단위, B제는 Y제는 4단위, 그 다음에 소비자 B는 2,16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전체 에듀워드 상자는 어떤 크기겠어요? X제는 8, 2 그래서 10이고, Y제는요 4, 16 더하니까 20이고, 그래서 에듀워드 박스는 X제는 20단위, X제는 10단위, Y제는 20단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존 자원 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지금 에듀워드 상자를 나타내고 계약곡선을 표시해라 밑줄. 두 번째 시장 균형 가격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바로 넘어가서요, 한두 군데 체크를 좀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에듀워드 상자에다가 밑줄 긋고, 모든 실현 가능한 자원 배분이다. 실현 가능한 자원 배분. X반은 얼마만큼 되었어요? 10단위 밑줄. Y반은 몇 단위? 20단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계약곡선의 의에다가 별표. 실현 가능한 자원 배분 중에서 밑줄. 가장 최적의 자원 배분,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내 궤적이고, 파레토 최적이란 또 뭐예요? 교환의 파레토 최적은 한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생산의 파레토 최적은 뭐예요? 한 재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상태. 이게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고, 우리는 지금 생산 경제는 없고 순수 교환 경제, 여기는. 그래서
계약 곡선을 도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효용함수 자체가 어떤 효용함수니까 어떤 효용함수예요? 콥더그라스 효용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고 내부 해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어떤 조건을 쓸 수 있다? 효용극대화 조건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소비자가 있고 두 소비자의 무차합성이 서로 접한 상태에서 가장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좀 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어. 소비자 A의 효용함수와 소비자 B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X, Y, 소비자 A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곱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가 뭐 뒤에 뭐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5가 붙어있는지 뭐 12. XB는, UB는요? 효용함수 어떻게 생겼어? B에 XB, YB 이런데 여기다 0.5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0.5가 이렇게. X제 전체의 부존량은 소비자 A, B가 갖고 있는데 10개고 Y제 부존량도 20개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X제의 부존량하고 소비자 B가 갖고 있는 요 X제의 부존량을 합한 것일 것이고 얘는요 Y제인데 A 소비자가 갖고 있는 부존량 그리고 Y제인데 B가 갖고 있는 부존량을 합한 것일 거고 요 소비자 A, B가 얼마씩 갖고 있는지는 각각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A의 XA 인다우먼트, YA 인다우먼트는 각각 뭐 XA의 인다우먼트, 그 다음에 YA의 인다우먼트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몇 개인가요? 8개인가 얘가? 8개 주어져 있나? 뒤에 얘는 몇 개예요? 몇 개? 4개? 4개. 8, 4. 그 다음에 소비자 B는요, X, B 인다우먼트, Y, B 인다우먼트는 각각 몇 개씩 주어져 있냐면, 여기 10개니까 여기 2개고, 여기는 뭐 16개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는, 계약곡선, 교환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궤적이죠. 교환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궤적이야.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궤적. 그런데 이 궤적은 feasible allocation, 실현 가능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에지워드 박스 내의 자원 배분 가운데 교환의 효율성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환의 효율성은 둘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 조건은 MRS XY, MRS XY인데 얘 A하고 MRS XY 요 B하고 요 효율성 조건이 요게 두 소비자의 무차별선의 접선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부존 자원의 제약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얘 플러스 부존 제약을 지금 계속 다 썼던 이 부존 제약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에지워드 박스 내에 자원 배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존 제약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MRS를 구해보면 MRS XY 소비자 A의 MRS는 뭐예요? MUY분의 MUX니까 MUY 뭐예요? 요거 제로 요거 가버리고 개수 XA만 남을 것이고 XA X는 Y만 남을 것이고 YA 이렇게 이게 MRS 소비자 A의 MRS고 소비자 B의 MRS는요 어떻게 나오겠어? 요 0.5가 0.5분의 0.5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Y로 미분하면 요 XB만 남고 XB만 남고 YB만 남겠죠? 요게 MRS XY 누구의? 소비자 B의 MRS고 요게 첫 번째 요게 얘야 지금 이게 반드시 뭘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부존 자원의 제약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XA분의 YA 이거 하고 요 XB분의 YB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제 계약 곡선을 도출하에 따라 다른데 전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써봅시다. 소비자 B의 X제 소비량은 전체 몇 개 가운데 X제는 10개 가운데 누가 쓰는 거 빼면 돼요? 소비가 A가 쓰는 거 빼면 되지. A가 쓰는 X제 소비량. 또 Y제, YB는요, 전체 20개 가운데 누가 쓰는 거 빼면 돼? 요 A가 쓰는 걸 빼면 되지.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 같아야 되지. 그래서 20XA, 10YA 이렇게 되죠? 그러면 YA는 2 맞나? 잠깐만. YA 10YA 그 다음에 20XA니까 YA는 2XA 이렇게 되겠죠? 응? 마찬가지 부존 제약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여기에 계약 곡선을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X가 10개, Y가 20개니까 이렇게 X 10개, Y는 20개. OA의 원점이고 OB의 원점이고 X반은 10개, Y반은 20개. 계약 곡선은 이렇게 나오겠다. YA는 EXA. B로 해도 마찬가지죠. YB도 EXB. 계약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두 소비자의 무차협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원점에 대해서 자기의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서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쭉 밀어낸 상태에서 둘이 접한 상태가 될 거니까 이렇게 계약 곡선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 뭐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시장 균형 가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시장 균형 가격에다가 의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시장 균형 가격이란 모든 재화에 대해서 밑줄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서 초과 수요가 0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그 최저가 식에다가 맥시마이즈 UA에다 밑줄 긋고 두 번째는 subject to 뒤에 PX, XA, PY, YA 이건 지금 예산선을 쓴 건데요. 예산선이 지금 부존 소득으로 주어져 있잖아. 부존 소득으로. 그래서 그 부존 소득 제약하에서 예산선이니까 그 일개 조건을 MRS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MRS equal PY분의 PX인데 MRS는 우리가 이미 구해놨고 PY분의 PX 요 식하고 그 다음에 부존 제약식하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계산 과정이 긴데 거기 그 8px 플러스 4py에다 밑줄 x제가 지금 소비자 A가 8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Y제는 4개 갖고 있으니까 시장 갖다 내다 팔면 그게 밑줄 긋고 그게 부존소득이죠. 부존소득. 이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똑같이 연립을 하면 되겠어요. 한 번만 앞에 것만 한번 해볼까?
시장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A는 A의 효용 극대화의 소비량을 찾고 그 다음에 B의 소비량을 찾아서 이게 합한 것이 시장 전체 수요인데 그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떨어져야 시장 균형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P스타의 시장 균형 가격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 A는 자신의 MRS XY 요 A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을 PY분의 PX라 했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선상에도 있어야 돼. 예산 선상에도 있어야 되니까 PX, XA, 소비자 A가 X제에 지출하고자 하는 지출액이고 요 PY, YA, 소비자 A가 Y제에 지출하고자 하는 그 지출액이지. 이 지출액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그 소득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 PX, XA의 인다우먼트고 그 다음에 PY, YA의 인다우먼트만큼 이만큼 자신의 부존 소득을 가지고 요 부존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 A가 X제는 몇 개 가지고 있고 X제는 8개 갖고 있고 Y제는 뭐 4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개를 시장 갖다 내다 팔 수 있겠지. 어떤 가격에? PX 가격에. 그리고 요 4개를 PY 가격에 시장 갖다 내다 팔면 이게 부존 소득이 되지. 요 제약식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일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MRS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여기 MRS를 구해놨잖아. MRS XY는 MUY분의 MUX 그래서 XA분의 YA 이렇게 구해놨고 요게 재화의 상대 가격과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첫 번째 실익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을 때 PX, XA는 PY, YA하고 같고 요 식하고 요를 연립을 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PXXA하고 PYYA가 같다고 한다면 물론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버릴 수가 있죠. 여기 이쪽에 지금 여기요. PXXA, PYYA 이게 같으니까 이 PXXA 이렇게 쓸 수 있고 equal 요 8px 플러스 4py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XA, X제의 소비량은 누구와? A가 쓰는 X제 소비량은 요게 4죠. 그리고 여기는 2 px분의 py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요게 소비자 A의 X제의 수요량이에요. 소비자 B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 B도 똑같이 구할 수 있고 요 소비자 B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나올 거냐면 MRS XY 요 B가 XB, Y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물론 A고 XB, YB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P, Y분의 PX 이렇게 나와서 이거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는 요 제약식만 우리가 한번 써보면 소비자 B는 PX, XB, 소비자 B의 X제 지출액, 그 다음에 PY, YB, 소비자 B의 Y제 지출액, 요게 얼마만큼 X제 가격으로 얼마만큼 팔아? 몇 개 갖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2개 갖고 있네, 2개. 그 다음에 몇 개 나머지를 갖고 있어요? 16개를 지금 갖고 있고, PY 가격에 팔겠지. 이게 부존소득이고, 요 부존소득 범위 내에서 얘가 소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요게 1식하고 요게 2식하고 2개를 연립하게 되면 또 나오겠죠. 요게 2px xb가 되고 요거로 나누면 xb는 요 xb의 스타는 뭐가 돼? 이게 2px로 나누면 1이고 여기는 요 2px로 나누면 8, 28 그래서 px분의 py 이렇게 될 거니까 X 소비자 A의 수요량은 4 플러스 2 PX PY가 되고 요거 합한 것이 전체 X제 부존량 몇 개예요? 10개를 충족시켜야 되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죠. 여기.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되지. 그래야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죠. 되시죠? 이거 합하면 뭐야? 5 플러스 10 px분의 py 이퀄 10이니까 10 px py 이퀄 5가 되고 px분의 py는 뭐가 돼? 여기가 2분의 1이 돼서 yz 가격을 1로 정규화하면 xz는 가격은 2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px, py 요 최적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나온다? yz 가격을 뭘로? 1로 정규화해버리면 xz는 가격이 2가 되는 뭐 이런 식의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 하나 이제 콥더글라스를 봤으니까 레온티에프를 보자고요. 다시 앞에 문제를 보세요. 레온티에프 그 효용함수가 미니멈 XA, 미니멈 XB, Y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단서에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XJ의 모든 부존량을 A가 차지하고 있고 YJ의 모든 부존량을 B가 차지하고 있다. 왈라스 규정이 존재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먼저 계약 곡선이 존재하는지 좀 봅시다. 효용함수가 소비자 A 효용함수가 이제 콥더글라스가 아니라 레온티에프형으로 바뀌었어 지금. XA, YA. 요 소비자 B의 효용함수도 미니멈 XB, YB 이렇게 바뀌었어. 제약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 제약 그대로. 그래서 XJ가 10개, YJ 20개 이렇게 제약을 그대로 간다. X 바는 10개, Y 바도 20개. 그런데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요 XJ는 소비자 A가 전부 다 갖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YJ는 소비자 B가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에즈워드 박스를 한번 그려봤을 때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 A의 원점이고 소비자 B의 원점이라고 할 때 X바는 10개인데 10개, 요게 10개. Y바는 몇 개고요? 20개, 20개인데 소비자 A가 여기로 가면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XJ 부존량일 텐데 전부 다 얘를 갖고 있거든. 소비자 B는 YJ를 전부 다 갖고 있고. 이 점이죠, 지금. 이 초기 부존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니셜 인다우먼트. 소비자 B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소비자 B가 갖고 있는 YJ 소비량이고요. 얘는 XJ 소비량인데 소비자 A가 가지려고 하는 XJ 소비량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20개니까 절반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왜 그래? 요 XA와 YA가 같으면 아무거나 효용이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요렇게 45도 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45도라고 하고 요 45도로 하고 이게 지금 뭐의 궤적이에요? 최적 소비점의 궤적이 되겠지. 최적 소비점의 궤적에서 여기로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쭉 L자로 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갈 거야. 이렇게. 얘는 여기서부터 또 나가? 이렇게 쭉 L자로 나갈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뭐냐면 관심사는 요 점을 지나는 상대 가격 체계가 있을 때 가격 체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 체계가 하나 있어. 이 가격 체계가 하나 있을 때 얘는 이 가격하에서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별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이렇게 여기를 선택할 거야. 얘는 어디를 선택하겠어? 당연히 바깥으로 L자를 쭉 밀어낼 때 여기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선택하겠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점이 어떤 점이라고? 누구의 입장에서? 소비자 A 입장에서 최적 선택이야. QA. 여기는요. 소비자 B의 입장에서 최적의 선택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XJ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정확히 보면 소비자 A의 입장에서는요. XA 디맨드지. 여기가요. 이게 뭐야? 소비자 B의 입장에서 XB 디맨드죠. 요만큼이. 얘는 요만큼이. XJ는 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 그러니까, XJ에 대해서는 X바보다 XA 디맨드하고 XB 디맨드를 합했더니 얘가 더 넘어서고 있어서 얘는 초과 수요 상태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만큼은 뭐지? YA 디맨드죠. 그리고 이만큼은 뭐야? YB 디맨드지. 요만큼 각각 누가 소비자 AB가 갖고자 하는 거지. YA 디맨드하고 YB 디맨드를 합했더니 시장 전체에 YJ에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지. 부존량에 못 미치잖아, YJ는. 그래서 YJ는 초과 공급 상태에 이게 불균형이니까 왈라스 균형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응? 성립하지 않는데 그러면 가격 체계가 움직이면 이게 성립하냐? 여기까지 봐줘야 돼, 당연히. 왜냐하면 시장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가격 체계가 안 움직이지 않고 가격 체계가 움직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다.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여기를 선택하게 될 거니까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어때? 요만큼의 XJ 디맨드, 요만큼이 XJ 디맨드. 시장은 여전히 XJ가 초과 수요, YJ 초과 공급 상태가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를 지날 거고 L자가 얘는 여기를 지나겠지.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 XJ 이만큼의 XJ를 수요하고 얘는 XJ를 이만큼 수요하니까 여전히 가격 체계가 아무리 변해도 시장의 불균형은 해소가 안 돼. 왈라스 균형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이 레온티에프 지금 주어진 이 상태에서는 왈라스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곡선, 계약 공면은 존재할까요? 어때?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야? 지가 생각하지? 좀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나만 그려봅시다. 개괄적으로만 하나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이런 한 점을 한번 찾아봐. 이런 한 점 찾아보면 여기를 지나는 L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지나겠지.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도록 L자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날 거야. 한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파레토 최적 상태. 이런 점이 이 두 개로 둘러싸인 구간에서는 전부 다 그렇겠죠. 어떤 점이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계약 곡선이 되겠습니다. 왈라스 균형의 존재 여부와는 다른 거예요. 계약 곡선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냐 아니냐.
한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면 파레토 효율이에요. 그 뒤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생산을 포함하고 있어 좀 복잡한데 456페이지 456페이지 거기 149페이지 보시면 1번에 생산경제 왈라스 법칙은 놔두고 그 밑에 생산함수에다가 밑줄을 한번 가봐요. 생산함수 미니멈 LX KX 그 다음에 미니멈 4분의 LY KY 이 생산함수예요. 레온티에평 생산함수인데 항상 부존재약을 알아야 우리가 에지워드 박스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한 세 줄 내려가 보면 LE가 1200 KE가 600 이렇게 주어져 있어. 밑줄 그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곡선을 한번 구해보면 효용함수가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미니멈 요 LX, K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소비자 B의 효용함수가 미니멈 4분의 LX인가요? 4분의 LX? 4분의 LX 그 다음에 KX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에지워드 박스가 크기가 지금 주었는데요. 노동이 1200단위고 자본 600단위여서 수평으로 이게 직각색상형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A의 원점이 여기고 소비자 B의 원점이 여기 갈 때 노동은 L 인다우먼트가 지금 1200개가 주어져 있고 여기는 자본은 K 인다우먼트가 몇 개? 600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반대인가? 맞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요걸 한번 보세요. LX, KX가 지금 45도로 나올 것이고 이 45도가 최적의 궤적일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이게 45도야. 이게 KX는 LX가 되면서 이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생기겠죠. L자형에 이렇게 무차합수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겠죠. 맞죠? 두 번째는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겨? 얘는 KX는 4분의 1 LX니까 LX 기울기가 뭐예요? 4분의 1이 4분의 1.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니까? 여기가 1200이니까 1200의 4분의 1은 300이어 돼서 이렇게 중간쯤에 여기 600이니까 300이 여기에 절편값일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요 KX는 4분의 1 LY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야? 계약곡선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소비자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 효용을 늘릴 수 없던 상태를 찾아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 점을 찍어서 이게 파레토 효율적인 점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구간만 이렇게 쭉 표시해가지고 나 이거 풀어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한 점을 한번 찍어봐. 요 A점이다. 여기 계약곡선상의 점일까 아닐까 이걸 증명을 해주라고. 자, 보시면 먼저 L자를 쭉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요런 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요런 한 점에서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의 점선을 쭉 여기서 맞춰서 수평의 점을 쭉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수직의 점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형태로 여기를 진화도로만 그리면 돼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러면 이 A점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무차별성이 둘러싸인 구간이 있다는 것은 항상 걸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예를 들어서 이런 점 B점을 한 점 찍으면 두 소비자의 효용을 다 무차별성을 둘 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점 한번 봐요. 이런 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갈 거니까 요렇게 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런 점 접하도록만 그리면 돼. 요런 점이 C점인데 C점에서는 한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가 없어. 접하니까. 구간이 따져보니까 요런 구간들은 지금 요런 데는 전부 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다. 이렇게. 적어도 한 두세 점을 가지고 여러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파레토 효율적인 점인지 아닌지. 그래서 구간 밖에 있는 한 점을 찍어서 설명을 해줬고 구간 내에 있는 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둘러싸인 영역이 그래서 이게 계약 곡선이 아니라 계약 곡면이다. 계약 곡면으로 나온다. 레온트F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일반 균형 좀 더 하고 일반 균형하고 후생 경제학하고 하여튼 최대한 할 텐데 하여튼 시간이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시간 어떻게 조정할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마치고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